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 친구는 없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서글프신가요? 아니면 어쩐지 마음이 편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불행한 일일까요? 오늘은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2세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김 씨는 사람들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모임의 중심이었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연락이 잦던 친구들도 빠지지 않던 모임도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섭섭하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시간을 남에게 맞추지 않을 때 오히려 내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억지로 만나서 어색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서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심리학자 로빈 던바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의 수는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던바의 수에 따르면 우리가 진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은 150명이 한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깊은 관계는 5명에서 15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마저도 7년마다 절반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대의 평생 친구라고 다짐하며 술잔을 나눴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진짜 가까이 계신가요? 30대의 아이 키우며 매일 연락하던 육아맘들, 40대의 승진 기쁨을 함께 나누던 직장 동료들, 50대에 자주 등산 다니던 산악회 친구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인생이 그런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 다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건강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도 변하는 거죠. 젊을 때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나를 잊어버리는 거야? 진짜 친구라면 언제까지나 연락해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당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친구가 많아야 인기 있는 것, 혼자 있으면 왕따라는 잘못된 생각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평생 친구가 없으면 쓸쓸하게 늙는다는 두려움도 한몫했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친구가 많다고 해서 정말 외롭지 않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 동안 진행한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완전히 질에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참 외롭고 단 한 명이라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한 명조차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70대 이모 씨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보내면서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었죠. 처음엔 많이 외로우셨다고 합니다. 누구와 대화할 사람도 없고 함께 식사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달라지더라고 하시더군요.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아이들 눈치, 이웃 눈치.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내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보고 싶은 TV를 봐요. 이게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됐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누구에게 맞춰줄 필요도 없는 진정한 자유로움 말이죠.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오는 고요함과 평화로움,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 어떤 시끄러운 모임보다도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인간관계에만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박모 씨는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서예 교실, 자원봉사단체, 독서 모임, 교회 봉사까지 일주일 내내 약속으로 빼곡히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피곤해지더라고 하더군요. 등산 모임에서는 자랑, 경쟁이 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몰라. 서예 교실에서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선생님, 마음에 들고, 누구는 소외되고, 독서 모임은 더했습니다. 책 이야기보다는 자녀들, 자랑과 남편 흉보기가 더 많았죠. 박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억지로 웃어야 하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해야 하고, 때로는 남의 뒷담화에도 끼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상대방 비위 맞추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로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상대방 눈치만 보면서 겉으로만 어울리는 피곤한 시간들이었죠. 결국 마음의 에너지만 계속 소모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진짜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보다 더 외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관계들 속에서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박 씨는 결국 모든 모임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정말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주변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와 만나고 있고 카카오톡도 끊이지 않고 SNS에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데 왠지 늘 불안해 보이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의 숫자에만 집착합니다. 나는 친구가 많아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진심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지보다는 몇 명과 연락을 주고받는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죠.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연락처 개수로 자신의 인기를 재려고 합니다. 둘째, 진짜 외로움보다는 혼자 보일까봐 하는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남들이 나를 친구도 없는 외톨이라고 생각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해? 라고 누가 물으면 집에서 쉴 거야. 라는 대답이 부끄럽습니다. 마치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진짜 원하지 않는 모임에도 억지로 나가고 피곤해도 바쁘다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내가 모임에서 인기가 있나? 나를 다시 초대해 줄까? 이런 생각에 머릿속이 24시간 가득 차 있어요. 상대방의 표정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늦으면 밤잠을 못 이루고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으면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넷째, 진짜 원하지 않는 일들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억지로 어울리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참석하며 자신의 진짜 마음을 계속 억누르게 되죠. 안 가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다음부터 안 불러줄까봐 이런 걱정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도 거절하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모릅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혼자 맛있는 식당에 가는 것도 부끄럽고 어색합니다. 혼자 있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늘 불안하고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진짜 자신은 숨겨둔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친구 없이도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65세 최모 씨를 만나봤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7년째 혼자 살고 계시는데 정말 평온해 보이더군요. 저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젊을 때는 모임의 중심이었고 집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걱정도 했어요. 늙어서 성격이 변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게 나를 편하게 해준다는 것을. 이런 자기 수용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은 다 친구와 어울리는데 나만 혼자 있다고 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향과 변화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 성장과 힐링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같은 최 씨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집중하다 보면 2-3 시간이 금세 지나가요.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또 책도 많이 읽게 됐어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을 이제야 읽고 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에요. 계절이 변화를 느끼고 새들이 지저귀도 듣고 어떤 분은 은퇴 후 혼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계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며 사진을 찍는 취미를 시작해서 지금은 개인전까지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고 합니다. 요리를 배워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손자들을 위해 동화책을 직접 쓰시는 분도 계시죠.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내면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오히려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관계에서 질을 추구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몇 명과만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예전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누가 섭섭해할까봐, 누가 기분 나빠할까봐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 나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몇 명과만 만나요. 그 몇 명과는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선택과 집중이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네 번째로 자신만의 확실한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외부 인정보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수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68세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남의 시선이 중요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가 하루하루의 기분을 좌우했죠.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으면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왜 나만 빠뜨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시달렸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김 씨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외톨이라고 여길까? 같은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외로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와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죠. 자기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천천히 정리하고
현재의 감정을 솔직히 들여다보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분히 세우는 시간이죠. 혼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참 좋아요. 어떤 때는 웃음이 나오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걸 느껴요. 이런 분들은 또한 자신만의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주변에서 혼자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려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진짜 내 모습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이나 승인을 간절히 바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 받아들이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도 충분히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이런 사람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항상 자기 자랑만 하고 내 이야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는 사람,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부탁만 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 뒤에서 다른 사람 흉을 보며 나도 그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이제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62세 정모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들 자랑만 하고 제 이야기는 건성으로 듣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도 그런 건 별거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했죠. 한 번은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게 와서는 사과는커녕 요즘 바빠서라는 말만 하더군요. 정 씨는 오랫동안 참다가 결국 거리를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나를 진짜 친구로 여긴다면 저렇게 무례하게 굴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한 경계선을 그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지금은 훨씬 편해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느꼈던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예의 없는 사람을 내 삶에서 멀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현명한 선택이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보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편이 그런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분명한 노를 말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진정으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70세 박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되면서 새로운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젊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도 없고, 박 씨는 그때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박 씨는 변화했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조언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이런 공감의 말을 해주었죠.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다 보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지금 진짜 소중한 친구 두 분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숫자는 적지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예요. 서로의 어려움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 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혼자 있는 것도 충분히 행복한 선택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마음은 편하지 않은데 체면 때문에, 습관 때문에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관계가 없어진다면 오히려 삶이 더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비워내는 것이 채워넣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낼 때 진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찾게 되는 진짜 행복은 시끄러운 모임 속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